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였어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인지. 그러니까 보통 투자냐 사업이냐를 했을 때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세님께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릴 건데 가장 처음에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열심히 하시면서 뭔가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좀 오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셨다거나 자신만의 동기부여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은 그냥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다 알렸거든요. 최근에 이제 번아웃도 한 번 왔었고, 번아웃이 오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 그 패턴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번아웃에 빠졌던 아니면 내가 안 좋은 일 상황에 닥쳤던 간에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요.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번아웃이 왔구나. 처음에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 아직 투자 한 건도 못 했는데 무슨 번아웃이야. 이거를 무시하고 저는 그냥 꾸역꾸역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저도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잘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투자가 1, 2년 하고 내가 때려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소소한 데에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습관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점심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뭐 예능을 틀어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풀어요. 저는 놀고 나면은 임장 가고 싶어지고 그런 패턴이 와요. 이제 부세님 보면은 같이 활동하는 공동 멘토분들이 되게 큰 힘이 될 때가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누군가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시스를 하면서 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고민이 많은 게 요새 전세 사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실거주용 아파트 이런 거를 사는 것도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요새 또 특례 보금자리 되게 핫하고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도 많고 그렇다고 작은 대출 계산을 해보면 최대 9억 이하 아파트만 살 수 있고 뭐 대출 한도는 5억인데 이자랑 이런 거 생각해보면 오히려 너무 많네요. 총체적 낭비이긴 한데 제가 너무 결기를 못 잡고 있는 건지 그냥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항상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겪는 고민의 한 일부분?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실거주 집을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인데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2천만 원 들고 시작을 했으니까 대출이 조금 더 지금보단 잘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몇 개. 상황을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30대 초반이시니까 슬슬 내가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은 결혼 예정자이신 분이 있다면은 오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거주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보는 게 중요하고 집을 꼭 실거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월세 살고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면서 2, 3년 뒤에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재산이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미래의 나를 생각을 하고 실거주할 거는 청약을 내가 조금씩 공부를 하고 일단 지금 당장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 배웠으니까 이거에 먼저 저는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 사기가 이번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어 왔어요. 뉴스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 전세가 안 되면은 명의로 일단 대출을 일으켜요. 그 대출금 충당을 뭘로 해요? 월세를 맞춰가지고 이자를 충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은 잠시 급한 불을 끄는 거예요. 월세 찾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도. 그렇게 해서 맞춰놓고 가지고 있다가 월세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사비 주면은 월세는 웬만큼 다 협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다시 전세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그렇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이직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중간에 한번 이제 이직을 한 케이스로서 얘기를 드리면은 내가 어쨌든 이직을 하는 목적이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인지 그 이직에 대한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직이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더 바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가면 이직한 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과연 맞았을까 이 갈 직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저는 가시면은 오히려 이직이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머릿속이 복잡하신 게 제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아무거나 선택해서 한번 파보세요. 혼자서는 A부터 Z까지 알아보려면 너무 어렵지만은 이거를 이제 역할을 나눠서 조원끼리 나눠서 2개, 3개씩 하니까 금방 끝나죠. 되게 본인이 힘든 상황일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생애 최초를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경매나 이런 뭐
자기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생애 최초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생애 최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상이 있는 게 특별 공급으로 뽑는 거긴 하지만은 너무 이게 제약이 많아요. 뭐 타입에 대한 제약도 있고 가점도 지금 미혼이시고 그런 분들은 가점 자체도 얼마 안 되거든요. 생애 최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시간이랑 그 돈을 낭비하는 그 기회비용이랑 경매를 시작함으로써 소액의 수익을 얻고 거기서 배우는 나의 경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리더로서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나 영감을 어디에서 계신지 궁금하고요. 형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나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매 기수마다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 새로 다 업데이트 하거든요. 제가 저 발로 뛰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과연 투자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강의하고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대한 저를 이제 초심자로 돌려놓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살 헌팅포차에 있는 여성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해라. 그러면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표현이 재밌었지만은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진 않았나?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운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20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행크에는 지금은 물론 많아졌지만 한 3번 정도 제의가 왔었는데 3번을 제가 거절을 했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깡으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제가 수락을 했냐면은 투자 경험도 많지 않고 연차도 많지 않은 투자자였지만은 내 작은 그런 경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한 발자국 나아간 선배로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계기가 됐고 이번에 모아타운 지역에 가서 이제 임장을 하면서 좀 봤던 건데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아타운 투자실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존재 유무가 이 투자 판단 시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서 또 동의서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진행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곳들이 조용조용하지만 추진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시흥동 같은 경우에 거기 신속통합계획이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상하게 부동산에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잘 돼서 가고 있죠.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가 꼭 중요한 게 아니구나. 수익형 부동산을 모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시세차익형으로 계속 불려나가면서 하는 게 좋을지 공부를 생각을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늘려가다 보면은 좀 급여에 있어서 받는 거랑 수익형에 있어서 받는 거가 이제 점점 배가 되면은 더 늘려가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익형 부동산이 중요해요. 일단 초반에는 돈이 없잖아요. 어쨌든 매달 월세는 나오지만은 거기에 내가 뭐 오피스텔 세팅을 하던 상가 세팅을 하던 투자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수익 실현을 제대로 하려면은 결국엔 매도를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 받으려고 들어간 건데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시세 차익은 기본이고 현금 흐름이 오히려 보너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시세 차익을 갈지 수익형 부동산을 갈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시세 차익을 꼭 시세 차익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를 단기 임대를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 임대는 대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내가 뭐 일주일 임대를 주던 한 달 임대를 주던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내면 충당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공시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택도 마찬가지로. 근데 매달 이거 대출받아서 이자 갚느니 그런 수요가 있으면 한번 맞춰보자. 어머니가 제 명의를 가져다가 쓰셔서 결론적으로는 운 좋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입주를 해서 지금 1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직을 고민하다가 대기업 쪽으로 잘 가가지고 제가 위치가 분당 정자역 쪽 근처다 보니까 출퇴근이 왕복하면 4시간이 걸리는 상태예요. 그 와중에 이제 와이프가 또 임신을 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과 함께 저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멀지 않냐. 이게 뭔가 종합적인 것들이 부세님이었으면 좀 어떤 걸 먼저 좀 하셨을까? 출퇴근 왕복 4시간은 이것부터 뭔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정이 평화로워야 내 투자도 그렇고 이런 걸 지킬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지금 실거주 하고 계신 것도 뭐 학군 이런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를 맞추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월세를 일단 맞추고 저는 이사 가는 집은 일단 월세로라도 좀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 인근으로 이제 가시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투자도 이제 계속 공부하고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조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다니고 있는 직장 잘 다니면서 뭐 내가 한 번 더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한 번 더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업을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냐 사업이냐를 했을 때 정답은 없는데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가 훨씬 쉬워요. 모아타운이 이제 수시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뭔가 수시 지원이면 그 파급력이 덜할 것 같은데 수시 지원으로 바뀌었을 때 부세님의 그 모아타운에 대해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모아타운이 사실 이게 역사가 길지 않죠. 이제 1년 막 지난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예정지도 가기도 했었고 선정이 된 지역들이 물론 중심을 더 많이 가긴 했지만은 그때마다 느꼈던 게 구역을 이제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가격 올려놓고 자기 빠져나온 화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정말 작년에 안 좋게만 보였던 화가들이 그린 지역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성공률이 꽤 높은 거예요. 이 예정지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시 신청으로 바뀐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이미 모아타운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리고 이미 선정된 지역도 몇 번 가보셨잖아요. 리스크 해치를 하는 거죠.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갔는데 되면 대박인 거고 안 돼도 뭐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발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퇴사하시면서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스케줄을 플랜을 어떻게 잘 짜고 그거를 또 잘 유지하실지 좀 궁금해요. 회사를 거의 6, 7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9시간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시간을 과연 잘 채울 수 있을까? 휴가를 좀 일주일 장기적으로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제 투자도 그때도 하고 있었고 사업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었으니까 일주일 계획을 플랜을 쫙 세웠죠. 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목표한 거에 한 80% 정도는 했더라고요.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퇴근시키지 않으면은 퇴근할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일하는 거예요. 저도 딱 업무 시간을 지켜서 생활을 해요. 별반 다르지 않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행사는 이제 계획한 일정대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선배 특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순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길 잘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행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제시스 공동 멘토 분들과 제가 행사 2주 전부터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사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제 자리로 찾아오셔서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안감이 교차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어떤 감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이 행사에 정말로 진심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약간의 사소한 실수가 큰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행사를 준비하는 내내 좀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다 끝나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의 표정을 제가 직접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그분들이 좀 행복해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 모습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고생해서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좀 뿌듯한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이렇게 강의를 먼저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대면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모임을 한 4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신속하게 준비가 되는 대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조만간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